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자, 구역 해제를 의무 해제를 하기로 했어요. 이동 사유에서 기간이 지나면 이제 해제를 하게 되면 구청장 등은 해제를 구역 해제를 신청해야겠죠. 본인들이 못하니까. 그리고 지정권자는 해제를 해야죠. 해제를 해야 한다. 의무죠. 자, 여기까지가 의무 해제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임의 해제입니다. 임의 해제. 직권 해제예요. 직권 해제.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예, 의무 해제가요. 연장 사유가 있습니다. 연장 사유.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자, 3분의 2가 연장을 요청해요. 동의를 해서 연장을 요청합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 진정권자가 보니까 이거 존치를 해야겠어요. 계속 이렇게 정비사업을 하도록 존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정권자가 존치를 인정할 때 이때 2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빼먹을 뻔 했네요. 자, 그 다음 임의 해제입니다. 임의 해제. 임의 해제는 직권 해제라고도 해요. 직권 해제. 사유가 좀 골치 아픈데, 과도한 부담이 있어요. 그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자기 부담금도 크고, 아니면 사업이 기간이 길다던가 그런 과도한 부담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판단할 때. 그 다음 현지 계량 방식이에요. 현지 계량 방식. 기반시설이랑 공공용지를 만들어 주고요. 자기의 집은 스스로 계량하는 거죠. 이걸 지정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과반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0%가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추진위가 없어야 됩니다. 추진위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가정하에 8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 추진위에 동의한 사람이 있죠. 그 다음 또 혹은 또 조합에 동의한 자가 있을 거예요. 동의한 자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이게 어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러면 이건 시험에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숫자는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이상으로 동의를 얻어서 범위 이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해제를. 해제해 주세요.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 추진위가 있고요. 이 조합이 있어요. 추진위도 지금 있고 조합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 과반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요. 동의를 해서 해제를 요청하는 거죠.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가 임의 해제예요. 임의 해제. 그런데 임의 해제면 직권 해제를 하게 되면요. 지정권자가 하게 되면 그동안 조합
사업이나 이런 걸 운영하면서 비용이라는 게 들어갔겠죠.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의무 해제 사항이요. 의무 해제 사항은 비용 지원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체크해 주세요. 예. 이 차이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제 절차는 일반 절차와 같은데 뭐가 없었죠? 협의가 없었죠? 협의가 없었다는 건 그 차이가 있으니까 아까 했으니까 따로 짚어드리진 않고 효과를 한번 볼게요. 자, 해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관리 처분 같은 걸 해요.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2종이나 1종이었다면 이걸 3종 일반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든요. 왜? 아니 높게 지어야 이게 사업성이 있고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이 용도지역이 그 중도에 사업이 무산됐으니까 환원돼야죠. 환원.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요. 폐지시켜야죠. 뭐. 그리고 추진이 있었죠. 추진이. 좋아. 이제 얘네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추진위의 승인이나 조합의 인가를 취소시킵니다. 자, 사업이 무산됐다고 해서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거를 가만히 둘 수는 없죠.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니까 재개발, 재건축 이거를 사업이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둘 수는 없고 이거를 현지 개량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작업이 있었죠. 현지 개량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누구에게? 국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국장에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해제의 효과입니다. 해제의 효과. 자, 그 다음 이거는 지금까지 한 거는 비정상 종료됐을 때 얘기예요. 그럼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났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자, 정상 종료가 됐어요. 정상 종료. 자, 이 사업 방식이 관리 처분, 환지, 수용 방식이 있거든요. 자, 관리 처분이에요. 관리 처분은 제일 사업 마지막에 뭘 하죠?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죠. 이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야. 그리고 환지랑 수용 방식은 준공검사 끝나죠? 준공검사 끝나면 준공인가를 합니다. 준공인가 끝난 요 둘 다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구역이 해제됩니다. 근데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던 조합이 있었죠. 조합.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얘네 이제 취소되나요?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대로 존속해요. 없어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존속합니다. 조합은 사업이 끝나도 할 게 많아요. 정리할 게. 심지어 뭐 분쟁 때문에, 소송 때문에 여기저기 쫓아다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기 전까지는 조합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점 차이가 있다는 거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비사업의 시행 방식과 시행자 얘기예요. 자, 시행자, 정비 방식에 따라 시행자가 누가 될 것이고, 또 시행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곳에서 뭘 하는 거였죠? 이제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곳에서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죠. 도시 저소득층이니까 돈이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이 뭐 개선 사업 할 때 관여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 등이 사업을 시행자로서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죠? 이게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비닐하우스 있고 판자촌이 있고 굉장히 열악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거의 판자촌 조그맣게 있는데 이걸 다 부시고 아파트를 크게 짓죠. 그러면 여기에 이게 수익성은 어때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성이 오로지 여기 토지 소유자들에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익성을 환원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거예요. 이 공공성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공공성이 제일 높은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시행 방법은 현재 계량 방식 있었죠? 현재 계량 방식. 그 다음에 여기서 관리 처분도 환지도 하고요. 환지도 가능하고 수용도 가능하고 관리 처분도 가능해요. 거기에 비해서 재개발은 주택 같은 경우는 조합이 합니다.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실상 조합이 해요.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의 그 공장주들, 토지를 좀 넓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원이 20인 이하일 때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굳이 조합 만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20인 이하만 가능해요. 재건축은요 100% 조합이 해야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없어요. 자, 재개발은 환지 가능하고요. 관리 처분 가능합니다. 근데 수용은 안 돼요. 수용은 안 된다. 자, 재건축은요. 아파트 부셔가지고 환지로 할 수가 없죠. 애시당초. 그래서 얘는 관리 처분만 돼요. 관리 처분. 조합이 환지는 할 수 없으니까 관리 처분 돼요.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다음 중 뭐 재개발에서 사업 시행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래놓고 여기다가 수용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또 재건축은 뭐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 제가 정리해둔 대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시행자를 여기에 나와 있는 시행자 말고 다른 시행자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시행자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좁으니까 시행자하고 시행 방법을 삭제하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삭제를 할까요? 네. 여기까지만.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현지 계량 방식은 기반시설하고 공공용지 이용시설을 확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공등이라고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를 의미해요. 정비법에서는. 자, 주공등에게 주공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시행자로 지정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가 사실상 기반시설 만들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공등에게 시행자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과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환지 방식하고 수용하고 관리 처분이 있었죠. 이 경우는 국가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장군수가 있으니까 주공등. 그 다음에 정부가 출연한 법인이 있어요. 정출이라고 쓰죠. 정출. 근데 이 출연 자금이 50% 이상 정도 돼요. 거의 공공이나 다름없죠. 이런 사람들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고요. 시행자로 지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랑 등록업자, 얘네들을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공동시행자. 제가 써준 대로 정리를 하셔야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냥 외우면 굉장히 복잡해요. 자, 여기서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자. 건설업자는 건설법에 의해서 라이센스를 준 거예요. 건설을 할 수 있게. 근데 건설이라는 게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고요. 댐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도 짓습니다. 항만도 건설하고 공항도 건설하고. 그런데 이 주택은 좀 많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업자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건설업의 등록이 등록업자보다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준 게 등록업자예요. 주택법에 의해 등록한 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줄여서 제가 건등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공동시행자로 지정해서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동의요건이 있습니다. 동의요건. 동의요건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세입자도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없으면 심심해요. 예외가 주변에 임대주택이 풍부한 거예요. 임대주택이 많아요. 그러면 세입자 대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럼 굳이 동의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도 안 돼요. 이 세입자 수가 얼마 없다는 얘기죠. 세입자 수가 이거보다 적어요. 그러면 세입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재개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개발은요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재개발은 시장, 군수, 그리고 주공등이죠. 그리고 건설업자, 등록업자, 등,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얘네들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시행자가 아니고요.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시행자는 조합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랑. 얘네들은 공동시행자로서 같은 위치에서 시행자로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한 자는 신탁업자, 그 다음에 신탁사죠. 신탁업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예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원, 감평원이죠. 한국감정원. 얘네들이 대통령으로 정한 자예요. 얘네 두 명이. 자, 얘네들은 재건축은 조합이 단독 시행도 할 수 있지만 시장 군수 등, 그 다음에 주공 등, 그리고 여기는 건설업자와 등록업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건등만 있어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과반의 동의는 얻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공동시행자 얘기입니다. 공동시행자. 자, 여기까지 하면 참 좋은데요. 여기 시행자가 조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있잖아요. 얘네들 말고 다른 자가 시행자로, 공동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도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웠어요. 자, 조합이랑 토지등 소유자, 그 다음 재건축은 조합이었죠. 조합이 해야 되는데 얘네들 대신에 공공시행자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공시행자. 이 공공시행자라고 그러면 시장 군수예요.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자로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 등. 그 다음 주공 등. 얘네들이 시행자로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죠. 자, 8가지 사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하지 않고 얘네들이 시행하는 사유가 8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 지정개발자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는 이거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지정개발자 요까지, 공공시행자가 할 수 있다 요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좀 더 깊이 아시려면 이 8가지 사유는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제 욕심 같으면 요거는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정개발자는 토지 등 소유자예요. 토지 등 소유자. 그 다음에 민간합동법인. 민관합동법인. 또 누가 있냐면 신탁사가 있어요. 신탁사. 자, 여기 토지 등 소유자 대신에 얘네들 한다고 그랬는데 이 지정개발자를 보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나와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토지 등 소유자는 20인 이하의 그 토지 주들이죠. 토지 소유자들. 여기는 이거는 인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50% 이상을 소유한 자가 그 나머지 토지 등 소유자의 추천을 받은 거예요. 50% 이상의 추천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민간합동법인이라는 거는 SOC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사회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 항만 이런 걸 건설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부지 조성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할 때, 사업을 할 때 이때 민간합동법인이 하게 돼요. 그 신탁사는 해당 정비구역을 3분의 1 이상 벌써 이미 신탁을 맡긴 상태, 이런 경우에 신탁사가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사유는 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더 이상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필요할 가 없겠죠. 그래서 시행자 지정되면 다음날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취소시킵니다. 다음날. 자, 그 다음 사업 대행이 있어요. 사업 대행. 자, 이 지정개발자도 여기는 8가지 사유고 얘네는 3가지 사유가 있어요. 3가지. 요 사유도 좀 이따 좀 알아볼게요. 자, 사업 대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 대행자는 누구냐면 여기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가 사업을 대행하는 겁니다. 공공 그리고 지정, 얘네들이 사업을 대행하는 거예요. 대행하면 사업 주체가 아니죠. 대신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는데 돈을 안 줘요. 압류까지도 할 수 있어요. 압류. 자, 얘네들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취소되지만 얘네는 여전히 시행자는 조합이에요. 그쵸? 그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합은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게요. 얘네들은 시행자가 얘네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는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이럴 때는 자, 공공인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라는 걸 만들어요. 대표회의를 만듭니다.
이것도요, 한 5명에서 2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도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뭐 위원장 있고, 부위원장 있고, 간사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대표회의를 통해서 자기네 의사를 전달하죠. 그럼 지정개발자인 신탁 같은 경우는 전체 회의라고 있어요. 전체 회의. 자, 이 전체 회의는 이 시행자 요청에 의해서 전체 회의도 하지만요. 시행자 요청에 의해서 전체 회의도 하지만 그 토지 등 소유자가 5분의 1 이상 요구해서 전체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5분의 1 이상의 요구.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해서요. 8가지 사유, 그리고 3가지 사유, 그리고 사업 대행을 하는 2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이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해요. 구조. 이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그리고 재건축의 조합이 하는데 이런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 그리고 사업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